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험 경력 35년의 손해사정사가 귀뜸해주는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내에는 생명보험 한 20여 군데, 손해보험회사 10여 군데, 도합 30-40개의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종류만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보험 상품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는데, 평생을 보험 업무에만 종사해온 손해사정사 변운년이 귀뜸해주는 똑똑한 보험가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암보험 가입하세요. 그것도 암 진단비가 한 1억 정도로요. 한 보험회사에서 1억은 안 받아주니까 2-3천만 원짜리 각 보험회사에 한 건씩 한 서너 개 보험회사에 나누어서 가입하면 됩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95%를 부담해 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암 치료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 원씩 2-3년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암 진단이 되면은 1억 정도 나오게끔 설계를 하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자녀가 없는 50대, 60대 이상자는 절대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종신보험이란 말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즉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해약만 안 하면 100%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다시 말하면 종신보험은 반드시 한 번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보험료가 계산이 되므로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사망하면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및 유가족의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최소 몇억 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50대, 60대의 가장은 죽어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으므로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도 사망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정기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정기보험이란 보장기간이 종신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정해진 기간만 보장이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의 나이가 5살이라 그러면 20년짜리 정기보험을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20년이 보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자녀가 25살 이상 성인이 되기 때문에 20년 납을 가입하면 되고, 자녀가 10살이다 그러면은 15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망보험금이 2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또는 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및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매년 2-3천만 원씩의 생활자금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확정 지급해주는 특약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상해나 질병 또는 경미한 후유장애는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은 두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치환소를 받는 경우 한쪽 무릎당 30%씩, 양쪽이니까 60%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5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거나 질병이나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진단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양쪽 눈이 실명됐다든가 팔 또는 다리 관절에 운동 제한이 있다든가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겼다든가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진단을 받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꼭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매년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1,000만원씩만 나온다고 그런다면 2개 회사나 3개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병 입원 의료비 및 상해 입원 의료비 특별약관, 즉 특약은 보험 가입 금액 5,000만원 이상 꼭 가입하시고,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는 보험 가입 금액 50만원 이상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80%,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95%까지 부담해 주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단에서 부담해 주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입원 의료비는 5,000만원 이상, 통원 의료비는 1일당 50만원 이상 가입해 두시면 어떠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부담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먹는 보험금이 이 의료실비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가장 보험의 효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의료실비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단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때는 늦습니다. 그걸 숨기고 가입을 해봐야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장도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은 해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건강할 때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보험부터 먼저 가입하시고 병원을 가시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보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이미 보험 가입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보험 경력 35년의 보험 전문가 손해사연사 변호인이 귀뜸해주는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